이건 뭘까요? 아, 이 정도는 안다. 이제 하셨죠. 근데 그 들판에 나가면 강아지불 같기는 한데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 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게 저게 강아지풀이었죠. 여기 색깔 나는 요 가운데 거는 강아지풀인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다르죠. 무슨 색깔이에요? 금빛 나지 않으세요? 이름이 뭘까요? 금강아지풀이에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름이 더 지나갈 때쯤 저기 멀리서 가을이 올 때쯤 되면은 강아지풀 들에 있는 강아지풀들이 전부 다 저렇게 좀 뚱뚱하고 막 휘고 그랬어요. 저거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멀리 가을이 올 때쯤 피기 시작하는 강아지풀이다. 이름이 뭘까요? 가을 강아지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들판을 거니는데 "아, 금빛 반짝이는 금강아지풀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와, 가을 강아지풀 폈네. 가을이 오려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스스로 멋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식물 이름이 어려울까? "이거 뭐예요? 금강아지풀." "저거 뭐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 이것이 강아지풀 집안이구나.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강아지풀인데 얘는 금강아지풀, 쟤는 가을 강아지풀, 쟤는 바닷가 갯가에 나죠.' 여러분 아마 생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기 힘든 식물이에요. 근데 '바닷가 갯가에 났는데 강아지풀 닮았구나.' 이름이 뭘까요? 갯강아지 풀이에요. 이게 식물학자의 소질이 있습니다. 수목원 찾아오세요. 이제 그렇게 이름을 앓아가면 굉장히 쉽고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집안을 보면서 이름을 알아가면 굉장히 재밌고요. 식물에는 생식과 관련된 기관이 뭘까요? 잎, 줄기는 영양기관이고, 그죠? 꽃이나 열매예요. 열매의 모습이 어떤 구조인가?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집안을 약간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제 볼까 봐요. 보면 아까 꽃의 구조가 붓꽃의 구조와 비슷하죠. 이건 느끼시겠죠? '아, 이건 붓꽃 집안이구나. 이름을 모르면 아, 아이리스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붓꽃 집안이었는데 쟤는 붓꽃 집안인데 무슨 색꽃이 피나요? 무슨 이름이 뭘까요? 노랑붓꽃. 이제 실력이 막 늘어가시는 게 보이시죠? 얘는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무늬가 있네요, 이름이. 노랑 무늬 붓꽃. 희귀 식물인데 여러분 이미 아신 거예요. 예. 쟤는 키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엄청 작아요. 키가 엄청 작다. 작은 난장이 붓꽃. 예, 정답. 예. 그다음에 쟤는 붓꽃과 비슷한데 새각시처럼 야리야리야리하다. 각시 붓꽃.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 붓꽃 집안 식물 다 웬만한 식물학자보다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 집안을 보고 찾아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얘는 뭘까요? 많이 보셨죠? 얘는 나리 집안이에요, 나리. 나리가 영어로는 릴리예요. 한자로는 뭘까요? 백합. 흰 꽃이 피는 게 백합이 아니라 백합은 일백백자를 써서 백합이에요. 땅속의 구근이 100개가 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백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에 핀 백합 그러면 나리고 얘가 우리나라에 들에 핀 백합이 바로 나리인 거죠. 근데 얘는 그중에서도 꽃도 크고 그거 하다고 해서 이름이 무슨 나리? 참나리.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산에 가면 그나리 같고 그나리 같은 이런 수많은 나리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 보고 있나요? 하늘. 이름이 뭐? 하늘나리. 그쵸? 저쪽 건 어디 보고 있나요? 땅. 그러면 이름이 땅나리.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네요. 이름이 중나리. 뭐 이렇게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갖고 아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식물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쓰는 두릅나무, 음나무 이런 거 가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꺾지 않거나 동물들이 먹지 않은 아주 크게 자라면 그 무섭던 가시들도 다 없어져요. 그 가시가 있으면 손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은 열매가 열렸네요. 열매가 맛있는 과육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뭐 먹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과일은 다 원래는 산에 있던 야생의 것을 개량한 모습인 거죠. 원래는 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밤은 가시가 있네요. 먹으라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뭐 어떤 거는 먹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무슨 일일까요? 밤은 뭐가 문제일까요? 가시가 있으니까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먹지 말라냐 하면
살구나 앵두 같은 거는 우리가 과육을 먹고 씨앗은 뱉어서 저기다가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과육을 만드는 건데 밤은 우리가 먹는 게 밤나무로 커갈 그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먹히면 안 돼요. 끝까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까 봐요. 도토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도토리는 도토리는 먹히고 싶을까요? 먹히고 싶지 않을까요? 걔도 내년에 참나무로 커니까 먹히고 싶지 않죠. 근데 얘는 가시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는 무기가 뭘까요? 가시로 보호할 수 없으면. 그럼 또 여쭤볼게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좋아할까요? 다람쥐의 짝이 도토리죠, 그죠? 근데 다람쥐도 입맛이 있어서 도토리 별로 안 좋아한대요. 다만 굉장히 귀중한 식량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는 떫은 맛이 무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토리 다람쥐가 이만큼 모아두다가 잊어버리고 가다 그래서 그 떫은 맛을 무기로 일부의 도토리가 살아남고 그것이 저렇게 싹을 틔워서 저렇게 작은 도토리에서 정말 몇백 년이 묶은 커다란 그늘을 만든 참나무로 커가는 것이죠. 그 민들레 전략이 다 다릅니다. 민들레는 씨앗을 가볍게 날려서 바람 따라 날려보내는 거죠. 바람에 얹을 만큼 스스로를 정말 가볍고 하찮게 함으로써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40km까지 날아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략은 정말 먹히느냐 하느냐 붙어가느냐 정말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서 멀리 얹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전략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미선나무 말씀도 했지만 저 왼쪽에 보는 그 이름 없는 풀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식물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인데 정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식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학명을 한번 보세요. 그 금강초롱 금강산에 처음 발견돼서 초롱을 닮은 우리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끼리 말이고 전 세계가 함께 쓰는 이름은 학명이라고 라틴어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이름 밑에 보시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까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아까 우리 미선나무도 나까이 박사가 명명했다 그랬는데 나까이라는 동경대학교 일본 학자가 금강산에 와서 저 식물을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 집안일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 자체를 하나부사 개나리죠. 개나리가 여러분 개나리가 제가 정말 개나리 자생지 찾으러 지금 10년 이상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천의 개나리인데. 다 심은 나무죠. 산에서 야생하는 개나리 보셨나요? 개나리는 그 산에서 심은 거예요, 다. 자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나리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삽목이라고 합니다. 꽂아서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진 이런 정상적인 개체가 아니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 유전적 다양성은 아주 적은 그런 여러분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닥쳤을 때 대응할 풀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리 열매 보셨어요? 열매? 개나리는 두 가지 꽃이 있어요. 좀 잘 보시면 아직 남은 개나리 찾아보시면 저런 꽃과 저런 꽃이 있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 암술이 올라와 있죠. 저런 꽃에만 씨앗이 달립니다. 저기 있는 것은 숫꽃이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씨앗이 안 달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그 개나리들은 이 숫꽃을 갖고 무성 번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숫꽃들만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남자들만 다 있는 꼴이라고 한번 남자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개체가 똑같은 복제 남자들만 쫙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유기종 풀을 가진 자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고 저게 아마 마지막 자생지라 마지막 본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직지사에 있던 야생의 개나리 사진입니다. 이 하늘을 보시면 정말 그렇게 햇볕을 하기위해서 치열하게 하다가 샤이니스라고 불러요. 경계와 경계를 서로 존중하는 저 경계선이 보이시나요? 저것이 나무들의 세상이죠. 단풍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뭘 일을 하다가 또는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 있어서 단풍이라는 건 어떤 순간이냐면 모진 겨울이 들어와요.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생장을 포기해요. 광합성을 포기해요.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색소가 발현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단풍. 그러니까 단풍이 드는 순간은 정말 나무로서는 정말 긴장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 저렇게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나무밖에 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도 이제 점점 져서 저 같은 나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세대도 급변하고 정말 오래된 나무들은 큰 아름들이 정말 굳어가잖아요. 생각도 사고도. 여러분도 후배들이랑 세대 차이 느끼시죠? 예,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정말 몇백 년 묵은 나무, 몇천 년 묵은 나무, 비록 속은 막 상해 가는 그런 큰 구루투기 나무라도 봄이면 저렇게 말랑말랑한 새싹을 내어내고 봄이면 꽃을 피워내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켜켜이 묻어서 연륜으로 쌓일지언정 항상 그런 말랑말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나무의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이 자리를 떠나시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일단 고개를 숙여서 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잡초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비꽃, 양지꽃, 냉이 꽃다지. 여러분 주변에요. 100m 가기 전에 발견될 만한 꽃들이에요. 생강나무. 여러분 산수유는 잘 아실 건데 노란 꽃 피면 다 산수유라고 하시죠. 산에 가서 노란 꽃 피는 것은 사실 생강나무고 생강나무를 이렇게 비벼보면 생강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에 나오는 올동백이 바로 저 나무인 거고.